네, 2주 만에 봅니다. 네, 이렇게 반갑네요. 네.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이승우 변호사 좋아하는 네. 문경의 오미자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모금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선공작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래도 법에 있는 처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네. 지금 이 김만배 대선공작 법적 최고형으로 다스린다면 어디까지가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문제가 되고요. 네. 공소시효가 이제 완성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문제가 기본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처벌 형량 자체는 아마 박사님이나 네. 만족 전혀 못하실 겁니다. 예, 법정 최고형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이제 네. 국헌문란 관련된 네. 국가적 법익 사안으로 다뤄야 되는데 네. 대법원 판례는 점점점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국가 관련된 국헌문란 목적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왔기 때문에 네. 사안 관련돼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처벌 형량 적용은 어려울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 관련해서 언제든지 거짓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대선 전국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다라는 네.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네. 사안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국가의 전체적인 이 선거제도 전체를 문란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범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 근본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 전반적인 어떤 한 번의 각성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뭐 박사님 항상 이제 염려하고 계신 것처럼 북쪽에도 여러 가지 사회를 흔들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이 존재하는 상태에 있고 또 4대 국가들 중에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사실 이해관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선거 개입과 관련된 욕구는 엄청나게 많고요. 음. 그와 관련된 자금 지원이나 동적 욕구도 굉장히 큰 상태에 있다. 그런 점들을 같이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만배가 네. 신앙림이한테 가짜 인터뷰 만들면서 그 대가로 네. 1억 6,500만 원을 주고 네. 성공하면 나중에 100억대 언론재단 만들어주겠다고 약속도 했다는데 네.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일단 그 사설인가 칼럼에서 봤는데요. 아주 예. 되게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예. 책 한 권이 보통 한 16,500원 정도 합니다. 네. 이름이 만배라서 만배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값에 보통 10,000배 정도 줬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은 뭘까요? 결국은 이제 언론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상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돈의 청탁을 받고 예. 특정 목적의 뇌물을 수수해서 또는 배임을 수재해서 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접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에 맞춰서 고가가세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형태에 대한 걸 부끄럼 없이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 받았다.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3권 정도 되는 책이 아무리 혼맥지도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뭐 그게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책을 만들기 전에 네. 집필 전 단계에서 뭐 매월 뭐 얼마씩 이렇게 책 쓰시는데 고생하시니까 쓰십시오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 네. 책 다 완성되고 나서 대선 전국 앞두고 나서 한 뭐 몇 개월 남긴 상태에서 선생님 책이 훌륭하니까 제가 3권을 1억 6,500만 원에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예, 그런 형태의 일이고 더더군다나 100억 정도 들여서 언론재단 해주겠다니까 평생 먹고 살게 해드리겠다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다 와석종신하시게 해드릴 테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시면 그 내용 관련해서 선생님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 집권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것들이 정권 잡았으면 진짜로 그게 실현됐을 것 같은데요. 그랬겠죠. 1,000억짜리 재단 설립됐을 뻔했습니다. 근데 국고까지 들어가서. 네. 여기 저 최고형이 현실적으로 네. 실정법상 어렵다면 네. 하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귀싸대기 5천만 대. 네.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씩 귀싸대기 때리는 건 어떠냐고. 네. 뭐 검토는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요. 네.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이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거짓 진술을 했다가 이 진술을 바꾼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안 관련돼서 실제로 수사를 했던 담당 네. 검사도 아니었고 예. 만나서 뭐 커피를 타주거나 이런 일도 없었고 네. 그리고 사건 저희가 이제 해보면 이게 진행 중인 사건, 진행 중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들은 사기나 횡령 배임으로 수사가 거의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범죄라는 건 결과를 보고 네. 살인 사건이 터졌네, 음. 상해 사건이 터졌네, 음. 누가 누굴 때렸구나, 네. 저놈이 사기꾼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 예.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무슨 안개 속에 예. 오리무중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그게 사기꾼인지 어떤 건지 전과가 있는 사람도 아닌 상태에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더더군다나 수십 명의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그거를 안다 한들 그 내용 갖고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고 수사에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삼기도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안 관련해서 당시에 초기 단계의 대장동 사업에 돈이 일부 투입된 것이 있었다. 그것만 가지고 전체의 사건 전모를 다 파악했다. 그거는 처음에 설계한 사람들이나 그 정도 생각했을 거고 실제 그 정도의 돈이 될지 어떨지 이건 알 수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도 네.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마치 모든 것이 다 각본대로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박영수 전 특검의 지시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수사검사로 들어와서 선생 다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커피 타주면서 대접해주고 사건 다 청탁한 대로 아무 문제 없이 무마될 것이라는 취지의 뜻으로 다 의사표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네.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만들어서 가상 소설을 쓴 거고 그런 표현을 썼던 사람들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 검사는 소설을 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 가짜 인터뷰를 얘네가 그 2021년 9월 15일 날 만들었어요. 네네. 김만배랑 신학림이가. 네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한 거가 3월 6일이거든요. 네. 한 6개월 가까이 이걸 묵혀뒀어요. 네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만약에 담당했던 기자였고 신학림 네. 씨였다고 한다면 진짜 이게 사실이었다. 라고 한다면 국가를 좀 사랑하고 제대로 된 대선 후보가 나오기를 원하고 또 진위 공방 자체를 겪어야지만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치 흙탕물이 막 일어나도 네. 시간이 흐르고 나면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은 것은 위에 떠 있고 흙은 가라앉는 것처럼 진위가 구별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막 흙탕물이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신중한 사람들이고 실제 국가나 사회가 혼란스러워 빠지지 않게끔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네. 이분은 사건 관련돼서 6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중요한 사실을 숨겨놓고 있다가 대선 3일 전에 공개를 한 거죠. 대선 3일 전에 흙탕물 만든 겁니다. 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신중한 언론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을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가짜 인터뷰도 인터뷰지만 이게 3월 6일 날 공개된 직후부터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있어요. 네네. 그 이제 두 갈래로 얘기가 되는데 하나는 제2의 드루킹들이 일제히 동원돼서 네. 막 그날 뭐 추천수를 조회수보다 더 많이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를 낸 거죠. 네네. 이것들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재명이가 그 다음 날부터 윤석열 몸통론을 이제 세게 주장하면서 네. 이틀 남은 선거 전에 대미를 네. 장식하거든요. 네네. 우선 첫 번째, 네. 제2의 드루킹들이 이 날뛰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수 지사 사건 관련돼서 이제 드루킹 사건 처벌됐는데 두 가지로 문제가 됐죠. 위계 업무 방해. 죄로 처벌받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됐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고리가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위계 업무 방해 관련돼서는 댓글 조작, 그리고 추천수 조작 행위였다면 그것은 위계 업무 방해죄로 법원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사건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했던 바가 있거든요. 자, 그 점을 고려해서 본다고 한다면 항소심 판단에서 조금 뭐 달라진 양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3년 정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그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맞으면은 댓글 조작에 뛰어들었던 제2의 드루킹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뭐 몇 명일 수도 있고 몇백 명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들 다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다. 다 처벌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요새 공부를 좀 더 이제 아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 큰 뭐 서버를 언제다 뒤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이버 다음 카카오 정도 서버
금방 다 뒤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 불과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돼서 찾기 어렵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AI가 또 등장해서 어허. 오픈 소스를 갖고선 뒤져서 들어갈 때는 그 속도가 이제 사람이 하던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스를 긁어오고 그것을 다 스크래핑 해오고 하는데 사실 뭐 거의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에 집어넣어서 AI한테 이거 관련돼서 댓글 관련된 그 내용들 좀 정리해줘. 그럼 네트워크 관련돼서 누구누구 아이디로 해서 검색했는지 알려줘. 그럼 그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아이고, 이거 밤잠 못 잘 사람들이 수태 생기겠네. 네. 아니, 그래도 저지른 죄는 죄값을 받아야 마음이 편해져요.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예. 네. 자, 그리고요. 이것과 이 대선 공작 사건과 네. 이재명이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대선은 뭐 제가 보기에 그 캠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단들이 다 붙지 않습니까? 네. 전략 기획을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책략을 쓰시는 분들까지 다 붙을 텐데 그러면 그 관련돼서 분석도 없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바로 받았을까요? 제 생각에 전부 다 분석을 내부에서 했고 어떤 형태의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조율이 있고 그리고 언론상으로 공개가 됐을 것이라 보이고 제 추측입니다. 이거 완전 추측이니까요. 추측인데 상태로 보면 6개월 동안 언제 공개할 것이냐도 당연히 검토했을 것이고 만약 그걸 전혀 안 했다. 이재명 캠프에서 전혀 안 했다. 그럼 굉장히 무능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소스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굉장히 무능하다라고 판단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잘 인지를 못하시니까 이제 아는 분도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 안 되실 때도 있고 하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옆에 계실 수도 있지만 그건 합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정은 아니고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다면 6개월 동안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빨리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늦게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막 조율이 굉장히 있다가 막 그냥 터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100% 이제 짐작이지만 네. 예. 그러나 이제 팩트는 있어요. 네, 뭐냐면 네.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6개월 전에 만들었던 거짓 인터뷰를 공개합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에 조회수가 쫙 올라가고 네. 그 다음날 3월 7일 날 이재명이가 직접 네. 윤석열 후보한테 네. 공격을 하면서 네. 지금 그동안 내가 이 누명을 썼다 네. 이러면서 발언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적어도 3월 7일 날 이재명이가 그 얘기를 하던 그 시점에는 네. 이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했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그 보도가 있습니다. 네. 또는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네. 대선 이틀 남긴 시점이긴 하지만 네. 이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 때 허위사실했다가 시급했잖아요. 네. 네. 야, 그거 사실이야? 확인해봐. 네. 는 최소한 했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그날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급한 상태로 팩트 체크를 하기에는 대선 막판 아닙니까? 한 번만 실수하면 그냥 실족사인데 네.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캠프상에서 이미 검토가 다 끝나서 문제 없다라는 보고 형태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이제 짐작인데 네. 그러나 이제 짐작 말고 네. 팩트만 갖고 보면 최소한 6일 날 공개되고 밤사이에 조회수 오르고 7일 날 이재명이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그 사이에 네. 어쨌든 팩트 체크는 들어갔을 거다. 진짜 한 번 더 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진짜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럴 정도는 이재명이가 적어도 3월 6일 밤 3월 7일 아침 사이에는 이 대선 공작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하지만. 네, 그 부분에 예. 대한 거는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다들 짐작하시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는 짐작하지만 네. 확인된 팩트로는 네. 그 이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아직 확인을 못하니까 네. 이런 거 하라고 검찰이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이제 주관적이지만 객관성이 있는 혐의다. 아하. 이게 수사를 열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수사관 마음속에 떠오르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짐작이 이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수사할 수 그게 범죄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혐의의 되겠다. 사실관계에 된다. 그러면 당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드루킹 사건 아닙니까? 맞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고발하고 고소 예. 유치해서 이거 뭐가 댓글 이상하다. 이거 뭐가 좀 조작이 되는 것 같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바둑이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가 된 거죠. 네. 이번에는 바둑이가 아니고 점배가 나올지 모르겠네.
하여튼 검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촉이 오면 수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예, 이 대선 공작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이가 지금 두 차례 어제 나오라 그랬는데 저 안 나갔기 때문에 네. 이제 두 차례 소환 불응이 돼버렸어요. 네. 검찰의 관행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3번 불러서 안 나오면은 잡아간다. 저는 영장 안 칠 거라고 봅니다. 아, 저 같으면 영장 절대 안 칩니다. 아 그래요? 예. 단식을 했으면 목숨을 걸어야죠. 네. 건강 따질 때입니까 지금? 아니 뭔가 의지를 갖고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끝장을 예. 봐야죠. 여기 상태에 관련돼서 단식하면 옳다 그르다 그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목숨 걸 만큼 중요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목숨을 걸 끝까지 가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사람 생명은 한 달 정도면 우리 충분합니다. 이승우 변호사가 자꾸 목숨 거는 쪽으로 몰아가시는 거 보면 이재명이가 시급하겠네. 네. 그냥 쇼 시작한 거거든. 아, 그건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 악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인물 아이콘이 네.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도 이거는 사회적 가치로 남기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을 때 보통 단식 투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도 예. 아닌 상태에서 단식 투쟁한다는 거는 그건 간헐적 단식이죠. 그렇게 하는 거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더 이상 관철시킬 방법이 없을 때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죽더라도 이 의사는 정확하게 표시하겠다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쇼죠. 그런 문제니까 검찰도 이걸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여기서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 예. 영장 청구를 한다. 그럼 굉장히 희화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마치 이거를 일종의 이재명 대표를 마하트마 간디 수준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아마 그 검찰 수뇌부에서도 원하는 그림은 전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분이 단식의 뜻을 펼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펼칠 수 있게끔 하고 어제였던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재명 대표 건강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제정신인가 했습니다. 제가. 네. 제가 무슨 건강을 걱정합니까? 단식이 건강 걱정하면서 하는 단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 건강 단식이 있지. 네, 그건 아니죠. 지금 상태에서 이야기에 명분을 걸고 들어가고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난 여기에서는 이건 한 발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꼬꾸라지겠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승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 아니 지그들은 그냥 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이걸 진짜로 자꾸 몰고 가네. 네, 의사를 존중해서 검찰도 9월 달은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것도 그래 단식한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네, 당신 그 제1야당의 대표인데 그렇습니다. 166석인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인데 네, 우리가 아무리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이 구국의 결단의 뜻을 우리가 존중해서 예. 어디까지 하는지 우리가 기다리겠다. 과반수가 넘는 거대 야당의 당수입니다. 당수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스처도 있고요. 의사 결정 방법도 있죠. 그걸 다 지금 접어두고 단식까지 나왔습니다.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이고 내가 옳든 틀리든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죽겠답니다. 그게 그러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검찰이 데리고 가려 그러면 그거 핑계로 단식 그만하겠네. 예전에 어떤 분은 그 가스통 굴리신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괜히 그렇게 되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한테 괜히 불질르는 것이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얼마큼 관찰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 지켜봅시다. 네. 언제까지 제대로 하나. 네. 그래요. 아주 현명한 그리고 올바른 대책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서둘러서 단식 중단에 핑계거리를 줄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출석을 위해서 뭐 식사를 이런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 사안 관련돼서 주장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서 그거를 관찰하는 걸 지켜보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재명이 단식과 그 검찰 소환은 우리 이승우 변호사의 아주 명쾌한 설명대로 끝까지 할 때까지 지켜봐 주자. 네. 네. 얼마나 하나 보자. 네. 네. 김남국이의 제명안이 부결됐어요. 네. 예. 뭐 시종일관 결론이 예상됐던 부분이라서 별로 놀랐지. 근데 나 진짜 이것들이 이렇게 할 줄은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들 선거를 생각도 안 하는구나. 그
삼국지에 나오는 예. 황건적의 난에도 예. 도척도 의리가 있다고. 그 네. 도척도 의리가 있지. 예. 이런 형태의 의리라고 도척만도 못한 네. 자 이런 말이 이게 있거든. 결국은 도둑의 의리죠. 서로 지켜주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예. 물론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 아니게 되게끔 단식 문제를 많이 포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익 챙길 건 다 챙기고 있습니다. 예. 이익 집단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보니까 김남구이가 그 불출마를 하면서 그 읍소하기를 내년 5월 말까지가 국회의원 임기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국회의원 하게 해달라고 그 읍소를 했는데 이게 어쨌든 먹힌 것 같아요. 그것도 참 되게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잘못을 해서 국회의원 그만둬야 된다라고 했더니 임기까지만 하고 출마 안 하겠다. 이게 권리입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당상인가요? 다 차기 국회의원으로 이미 뽑혔습니까? 그럼 뭐가 그게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본인이 공천받는 건 민주당에서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었나 보죠. 그래요. 김남국이한테 내가 경고는 해야 되겠네. 길거리에서 이승우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 가세요. 네. 좀 이따 개업하시겠죠. 개인적으로 볼 일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화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자가 사무실도 없는 그 이 길거리 변호사였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 네. 사무실 없는 변호사들이 있다 그러대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김남국 의원처럼 하는 건 아니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김남국이가 어쨌든 방송에 자주 나오니까 유명한 변호사인 줄 알고 네. 사건 의뢰를 했던 우리 아미고 회원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무슨 정구장으로 오세요. 그랬다는. 그래요. 네,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변호사 중에서도 훌륭한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한 행동은 경제적인 수준에 그걸 넘어서서 좀 국회의원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법조 후배로 제가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네. 그래요. 자, 김남국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조국이는 글자 한 자 잘못 써갖고 완전 들통이 나버렸네요. 네,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거 갖고 베껴 써야 된다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위조는 많이 해보신 건 아닌 거죠. 네. 많이 해보셨으면 머리를 비우고 손을 따라서 이렇게 무조건 써야 되는 것인데 아쿠아 팰리스 영어를 많이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팰리스를 써도 되고 어이로 쓰든 아이로 쓰든 영어는 어차피 하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 쓰셨는데 그게 결국은 결국 이렇게 위계 업무 방해 관련된 문서 관련돼서 인턴 경력 위조하는 그 이제 핵심적인 증거가 돼버린 거죠. 그 검사가 재판정에서 아니 근데 왜 그 서울대 교수 노트북에 네. 아쿠아팰리스 무슨 수료 양식이 있냐? 네. 그렇게 이제 조국이한테 물으니까 조국이 답변이 네. 무슨 형소법 148조인지 뭐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대는데 형소법 148조요? 예.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별로 언급하지 않는 148조인지 내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뭐냐면 네. 자기나 가족 친족에게 불리한 증언은 안 해도 된다. 증언 거부권. 네, 증언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예, 그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이도 이게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는 거네.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죄를 인정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증언 거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언 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본인이 감수하겠다라고 해서 증언석에 선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실 진술에 대해서도 진술에 대한 증언 거부를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두 가지 권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인이 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예 나 증언 안 하겠다. 가족 관계, 내 죄에 대한 거. 그거는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지 증언으로 해서 내가 자백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개별적인 진술 관련돼서 증인은 돼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개별 진술이 나한테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겠다 하는 건 이제 증언 진술과 관련돼서 증언 거부에 대한 문제로 이제 또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네. 그 148조인가요? 한번 확인. 네. 148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국이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 법률 공부를 했던 것은 확실해요.
어떻게 그런 조항만 다 아, 이렇게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예. 심해서 그런 거죠. 당연히 다 모든 사람이 본인과 본인 가족과 좀 더 넓게 가족들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사회도 보호하고 국가도 보호하고 세상도 안전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결고리를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고, 이분은 그 상황에서 뭔가 이제 마가 낀 거죠. 제 생각에는 주화인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가족만 중요하고 주변 놈들을 다 죽어도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니까 마가 낀 거죠. 흑화한 겁니다. 흑화. 제 생각. 흑화. 네. 네. 여기 우리 천상천하 유아독전님이 막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이승우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슈퍼챗 고맙습니다. 저 홍범도를 이제 네. 그 유해 송환하고 안장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편법과 불법이 자행된 사실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저는 뭐 독립운동을 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네. 그 선혈들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뭐 윤 대통령이나 고 박사님이 다 그 생각이 다르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럼요. 일치된 문제인데 이제 이 분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근현대사 관련돼서 일본 식민 시대를 겪은 고통을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하고 있고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식민 시대가 끝나고 광복된 직후에 한국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극단적인 좌우의 대립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좌다 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좌 때문에 우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고 독립을 원해서 독립을 했는데 그 후에 좌익 계열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공산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 자유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고통 때문에 공산주의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공으로 돌아섰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근대 국가에서 현대 국가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사자성어 중에 돌아가신 분의 이런 이름과 시체를 빌려서 그 영혼을 다른 영혼을 주입해 갖고 그걸 이용해 갖고 써먹는다. 차시환혼이라는 그런 계책이 있습니다. 딱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차시환혼 계책 중에 하나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자체를 누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군인 관련해서 한국전쟁 직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승만 정부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군 내에서 숙군하는 절차 거치지 않았으면 월남 패망 전철을 반드시 우리가 먼저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고 할 때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각별하게 아끼는 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전체를 물타기하는 독립전쟁 이전에는 결국은 뭐 공산주의자도 독립운동자였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그중 뭐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했고 그거와 연결고리 등 부분 중에 하나가 김원봉 그래요. 그 분에 대한 문제가 차시환혼. 네,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자성어를 네. 갖고 나오셨네요. 네. 차시환혼. 그저 비슷한 그 고사가 있어요. 삼국지에. 네, 네.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이를 쫓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죽은 김원봉, 홍범도로 하여금 백선엽 장군이나 네.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막 몰아내려고 그렇습니다. 했던 것 같아. 이 문재인 이자가. 네. 사악한 자네. 네. 그러니까 독립 운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에 들어가서 조선군, 조선인민해방군으로 들어가서 남침을 했던 사람들도 독립운동가니까 함부로 폄하할 수 없다라는 프레임을 걸고 싶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동남아 공연 이 슈퍼챗을 천상천하 유아독전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천상천하 유아독전님이 할 수 없이 슈퍼챗을 하셨어요. 요리생 쿠키님의 슈퍼챗을 박사님께서 저로 소개하셨네요. 요리쌤님 슈퍼챗 감사해요 그러셨어요. 네. 이게 슈퍼챗 할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네. 천상천하 유아독전님.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차시환혼 아주 좋은 사자성어를 배웠습니다. 김어준이 가짜뉴스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잼버리 관련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냈네요. 네. 사안 관련해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이제 공급이 되고 있죠. 김어준 씨가 지금 겸손은 힘들다. 이걸 갖고 2시간짜리인가요?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거 몰라요. 본 적이 네. 없어 갖고. 네, 네.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한 팩트 체크를 거친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도 하고 특히 잼버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취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동으로 당시 취재를 했었던 그 언론 기관의 책임자분들께서 인터뷰까지도 하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된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 여기에서 이 김어준 씨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 것인지 이제 제가 이제 한 편을 이 부분 때문에 좀 오늘 오전에도 좀 보고 왔는데요. 네. 땡명 뉴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땡 하면은 이재명 씨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안타까운 이야기들 쫙 언급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이분은 확실하게 이재명을 보호하고 이재명의 추종을 하는 분들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거 관련된 반 이재명 관련돼서 공격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이제 소감입니다. 네. 알겠어요. 이 김어준이가 지난 7월에 서희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관련해서 이 한교 의원이 뭐 연루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다가 고발당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 넘었잖아요. 네네. 49제가 어제 있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런 사안이 뭐 사건이 복잡한 겁니까? 왜 수사 진전됐다는 소식이 없습니까? 지금 이제 7월 달에 네. 했고 7월부터 8월 이 사이에 걸쳐서 보통 이제 휴가들도 좀 많이 가는 예. 형태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고발 사건 이제 정리하고 나면 이제 이 고발된 내용 자체 검토를 하고 조사 일정 관련된 이제 조정을 하는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이제 변호사들도 많이 그 프로그램 출연을 하고 서로 김어준 씨 사건이라면 선임을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정 조정 관련해서 수사기관하고 굉장히 좀 힘겨루기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의견서 같은 것들을 좀 몇 개를 더 내고 나서 나가겠다. 또 관련된 참고인 관련돼서도 필요한 부분 정리를 좀 하는 과정도 아마 네. 거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절차는 진행 중일 거다. 네, 그런 절차 진행 말씀이죠? 중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윤미향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정말 힘듭니다. 이분 조총련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지정을 이미 해서 판결한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조총련이라는 그 단체는 실제로는 현재 북한하고 일본이 수교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북한의 이 영사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돼서 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뭐 강제 북송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과 관련된 여러 공작 정치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서 네. 몇백 명 정도 모이는 정도의 문제가 됐고 최근에 이제 그 관동 대지진 사건 관련돼서 정상적으로 일본 정부에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행사를 정부 단위 또는 주류 언론에서 다루어주고 있고 네. 우리 민단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번에 조총련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숨기고 관동 대지진 학살자 위령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다는 뜻으로 대한민국 외교 라인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형태인데 지금 이 내용 관련돼서 그곳에 갔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신 분들이 주로 있으실 거고 결국은 그분들은 조총련과 관련돼서 북한 정부 자체를 절대 미워할 수도 없고 네. 절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하는 모든 것을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또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모든 극찬을 드리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 점을 고려해서 갔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이 정도 문제가 되면 나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비례대표인데 국가에 관련돼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사안이 됐고 이해가 안 되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런 비난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는 사건입니까? 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문제가 있고요. 네. 국가보안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이제 이 반국가 단체를 만났는데 네. 그 전에 통일부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교류 관련법 위반이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반코 단체인 저청년 행사에 가서 윤미향이가 어떤 언동을 벌였는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건 지금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요. 좀 네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동남아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오신 이승우 변호사님하고 현안 이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쭉 짚어봤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그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이 휩쓸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리랑, 한강 이렇게 연속되는 형태의 이 조정래 씨의 글이 있었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이게 편향된 글일 거라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60, 70년대를 관통하고 있는 60년생, 70년생을 관통하고 있는 상당 부분 나이대의 태백산맥과 아리랑이 정서적인 이 스토리의 토대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네.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후에 이제 이병주 선생님이 쓰신 지리산이라는 책을 읽었고 그다음에 선우희 선생님이 쓰신 노다지라는 걸 좀 제대로 좀 읽어봤는데 훨씬 더 균형 감각 있는 한국 근현대사를 설명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같이 이런 책들을 좀 같이 읽어보는 이런 것들을 가지면 한국 근현대사를 좀 더 폭넓고 균형감 있게 서술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같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70년대, 80년대 이제 그 특수한 정치 상황이 일시적으로 조성되면서 뭐 조정래 같은 자의 작품이 막 대세가 되고 했던 네.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균형을 잡기 위한 우리 자유파의 좀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 말씀까지 마무리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